네, 베트남 경제 재개, 국내 기업 살아날까? 네, 얼마 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 총리가 삼성전자에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백신 공급에 힘써 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이 백신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하지만 여러 국가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백신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봉쇄 완화 조치들까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치민에서는 위드 코로나 착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차용화 전문가님, 베트남 경제가 재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국내보다 베트남의 바이러스 네, 말씀해 확산세가 주세요. 몇몇 주식들에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베트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거세서 하루에 뭐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베트남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적은 것을 감안을 하면은 실제 확진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확산세로 공장들이 아예 가동을 못하거나 정부의 기준을 맞춘 일부 인력들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공장들은 바깥에 나가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장 안에 텐트를 치고 인부들을 숙식시키면서 공장을 가동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베트남 정부가 특히나 뭐 강압적인 조치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지장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트남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 전에 지수가 반등했을 때도 힘을 얻지 못하고 상승하지 못했었죠. 저도 이런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저희 회원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인데도 추천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의 추천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15일 이후부터 경제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방역 정책 전환을 통해서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광역 인구 1,300만의 호찌민시는 위드아웃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고 코로나와 공존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정책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말씀해 주신 대로 베트남 총리가 삼성전자 생산시설을 방문하여서 백신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가 금방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호찌민시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 전자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들 기업의 부품 그리고 소재 등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생산 시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자업종 말고도 의류 OEM 업체 등도 국내 기업들이 많이 호치민시 주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정책 전환으로 주가가 되살아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업들 중에서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존의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시면은 저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매도권에 있는 종목들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서용한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삼성이 많이 고용을 하네요. 추가적으로 베트남 인력을 고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삼성과 LG 측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가 될 거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어느 정도 가정하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성 전문가님, 베트남 코로나 적응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들은 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지 벌써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으로 진출했고 그만큼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 해당 기업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선진국에서도 진출하고 싶어 하는 국가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잠시 주춤했지만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과 동시에 발맞춰 같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한국 베트남 경제협력 산단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서는 의류 브랜드 중에 저가 브랜드인 베이직 하우스를 만드는 TBH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공장이 많기 때문에 TBH 글로벌 픽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서영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주목하자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될까요? 예, 일단 제가 백산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딱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동사가 신발, 차량, 내장재 등에 쓰이는 인조 가죽을 생산을 합니다. 최종 고객사가 나이키나 뭐 차량 업체들인데요. 나이키 공장이 베트남에 많이 위치가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동사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동사도 역시나 그 베트남에 가죽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인조 가죽 부분 말고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회사, 뭐 최신물산이죠. 의류회사인데, 이 회사도 공장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코로나의 영향을 직경으로 맞은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고객사 및 동사의 생산 시설이 모두 정상화가 돼서 다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두 차례가 있었죠. 최근에 이렇게 크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요 며칠간에 또 있었는데, 이 두 번의 가격 조정이 모두 매수의 그런 찬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EM텍입니다. 뭐 EM텍은 아시다시피 전자담배를 많이 만들고 있죠. 동사도 역시 베트남에 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만발한 가운데 베트남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방이 상당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동사의 호재는 뭐 전자담배의 고객사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치매 진단기, 그리고 치료기 등의 의료기기 분야에 또 진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업군 모든 부분에서 잘 되고 있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이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요.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익도 확실한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4,100억 원 수준, 너무나도 싸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판단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백산의 차트와는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EM텍도 왜 싸다고 내 상방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열심히 좀 돌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국내 기업들도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상화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베트남 하면 아마 여행을 떠오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백신 접종만 하면 이제 푸꾸옥이라는 지방은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행기도 탈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은데요. 베트남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